안녕하세요. 라미캠핑입니다.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약 1년 3개월 동안 탔던 EV9을 팔게 돼서 EV9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저희가 갑자기 EV9을 팔게 된 건 아니고 여행을 계속 1년 3개월 동안 다니면서 조금씩 기변의 생각이 점점 커졌던 것 같아요.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. 계속 EV9을 탈지, 아니면 다른 차를 바꿀지 고민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충전 시간이에요. 저희가 거의 매주 나가는 거나 다름없이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출장 다녀오면 한 번은 무조건 충전을 하게 돼 있어요. 충전을 하러 가면 카라반을 일단 분리를 해야 돼요. 충전하는데 40분 정도? 80%까지만 충전을 하거나 집에 갈 수 있을 정도만큼만 충전을 하는데도 어쨌든 짧아야 35분, 30분이고 거의 40분 이렇게 걸리거든요. 또 40분 기다려서 충전을 하고 카라반을 연결하고 그러고서 집에 돌아가기까지의 시간이 1시간은 무조건 걸려요. 최소.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. 이게 어쩌다가 한 번 가는 여행이면 그 정도는 괜찮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매주 캠핑을 그렇게 나가서 길에서 4-5시간을 잡아먹고 있다 보면 TV를 안 보여줄 수가 없어요. 태블릿 이런 거를 안 보여주기 위해서 캠핑을 나가는 건데 사실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안 그래도 캠핑 따라가는 거를 차 오래 타야 돼서 싫어하는데 전기차로 바꾸고 나니까 더 싫어하는 거예요. 좀 이제 남해나 저기 밑에 지방을 좀 가보고 싶은데 가는 도중에도 한 3-4번 충전을 해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그쪽 가면 더 충전하는 데가 없겠고, 맞아. 그러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됐지. 저희가 차박 갈 때는 충전 안 한 적도 있어요. 돌아오는 길에. 왜냐하면 그치. 어, 차박은 괜찮지. 그냥 집에서 완충하고 가면은 진짜 뭐 동해 이런 데를 가지 않는 이상 돌아올 때 충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카라반을 달면 전비가 반으로 거의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카라반을 달고 가면 어디든 돌아올 때 충전을 꼭 해야 되는 번거로움. 근데 나는 그냥 캠핑만 할 거야. 카라반 없이. 그런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EV9 장점 먼저 얘기해 볼게요. 장점. 제일 크게 제가 느끼는 거는 나는 솔직히 V2L. V2L이 왜 사기냐면, 일단 우리는 저기 발전기도 써봤고 인산철 배터리도 다 써봤잖아. 발전기는 냄새나고 시끄럽고 좀 약간 계륵 같고, 그리고 맞아. 또 인산철은 또 CCTV 켜고 뭐하면 배터리가 빨리 닳아. V2L은 솔직히 후회는 안 해. 에어컨, 오븐, 전자레인지, 뭐 닌텐도 다 돌아가니까. 솔직히. 전기차 캠핑의 가장 큰 장점이 V2L입니다, 여러분. 6박 7일 정도? 근데 노지에서 꽤 오래 있었지 그때도. 에어컨 막 18시간씩 틀고 완전 그때 TV 보고 서큘레이터 돌리고 전자레인지 돌리고 그냥 정말 가정에서 전기 쓰듯이 썼던 것 같아요.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이 V2L 포기가 되게 어려웠어요. 승차감? EV9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. 서스나 뭐 그런 것도. 좋았어. 솔직히 정숙하고, 멀미가 날 정도로. 멀미는 뭐 앞자리에선 잘 못 느끼는데 뒷자리에선 많이 느꼈다고 하니까 그것도 있고, 견인력은 나쁘지 않았어. 사륜에 그냥 이름만 넣어도 충분히
토행하는 문제는 없고 뭐 찾아보니까 600급, 700급. 700급, 600급도 다 끈다고 하니까 뭐 그 정도야 뭐 힘이 좋으니까 또 오르막길에 이제 우리가 겨울에 많이 다녔잖아. 근데 이제 겨울에도 눈 엄청 오는데도 스노우도 안 꼈는데 차를 치고 올라가고 미끄러지지도 않고. 제동도 나쁘지 않고 만약에 거기에서 스노우를 꼈으면 더 잘 치고 올라갔을 거야. 제동도 잘 되고. 거의 안 딸려오는 느낌이라고 신랑이 제일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카라반이 작기도 하지만 사실 EV9으로는 작은 거밖에 안 끌어봐서 큰 거 거는- 끌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치. 이 정도 300급까지는 거의 딸려오지 않는 느낌이 날 정도로 견인력은 좋다. 그러니까 뒤에 누가 우리는 분명히 카라반 달았는데 그냥 가는 느낌? 그냥 안 카라반 달고 가는 느낌. 안 달고 가는 느낌. 차박할 때 맞아. 차박할 때 평탄화가 완전 풀 평탄화가 안 되고 살짝 올라왔는데도 그렇게 자는 거 치고는 나쁘지 않았어. 평탄화가 쉽지. 의자만 접히면은 그치. 그냥 평탄화 끝이니까 더 할 게 없으니까. 예전에 어떤 분들을 보니까 그걸 또 테이블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. 거기 위에다가 뭐 이쁘게 깔고 3열에 앉고 2열을 접어서 테이블로 쓰면서 그치. 차크닉도 할 수 있는데 우린 못 해봤지. 우리는 또 스위블 시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스위블 시트 안 넣은 게 조금 후회돼. 후회는 되지. 둘이 잘 때 좁지는 않다. 2열 그 레그룸이 굉장히 넓어서 거기에 짐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차박할 때 그 안에 짐 같은 거 많이 넣어놓고 캠핑할 때 좋고 충전비는 20% 기준에서 한 80%까지 80 몇 프로까지 채우는데 3만 한 3만 원 정도 3만 원. 3만 원 정도 나왔어. 차박할 때 유틸리티 모드를 켜게 되면 히터랑 에어컨을 켜고 잘 수가 있어요. 극동계에도 너무 따뜻하게 잘 수 있고 한여름에는 또 엄청 시원하게 잘 수 있는 거. 전기차의 엄청 큰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아요. 이제 EV9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. 충전 시간. 두말할 것도 없이 충전 시간. 이거는 매주 나가지 않고 나는 어쩌다 그냥- 한번 캠핑 가고 저기에 물려놓고 저희 휴게소에서 좀 쉬다가 밥도 먹고. 밥도 드시고. 근데 그러고 저희도 사실 처음에 살 때는 휴게소에서 밥 좀 먹고 좀 강아지 쉬려고 산책도 했지. 좀 하고 그러면 시간 금방 가 해서 샀는데 이게 이제 매주 이어지면 힘들다는 거지. 그리고 또 좀 웃겼던 게 매주 똑같은 휴게소만 가니까 가는 방향이 그치. 똑같은 자주 휴게소를 많이 가다 보면 먹는 메뉴도 비슷하고 질려요. 휴게소 음식이 질려서 나중엔 안 사 먹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밥이라도 먹으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았었는데 나중에는 휴게소 밥이 질려서 못 먹겠고 그리고 일단 7시, 8시 넘으면 휴게소 그 음식 코너들이 다 문을 닫고 거의 라면만 해요. 그래서 퇴근박 할 때는 항상 저녁이 라면이야. 그치. 의도치 않게 휴게소에 파는 게 라면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닭꼬치 뭐 이런 것도 한 달 어쩌다 한번 먹어야 맛있는 거지. 저희 같은 매주 나가는 사람들은 질리고 물려서 잘 안 먹게 되거든요. 그럼 오로지 차에서 1시간을 거의 보내야 되는데 할 게 뭐가 있겠어요, 여러분? 유튜브밖에 없어요. 유튜브 보고 저는 그냥 편집할 때도 있고 이제 신랑은 애들이랑 제리 산책시키고 오거나 콘텐츠를 안 볼 수가 없다. 그래서 그 길에서 거리는 그 시간이 가장 단점인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출발하는 동안에 항상 하는 게 충전소 찾는 일이에요. 어디 지역에 어디 킬로와트가 지역에 있냐. 몇 킬로와트가 있고
충전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것도 봐야 되고, 근데 또 한 군데만 보면 안 돼요. 거기 믿고 운전해서 갔는데 고장인 경우가 많아요. 공사 중이거나 고장이거나. 고장인데 고장 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충전이 안 돼서 다른 데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플랜 B, 플랜 C까지 찾아놔야 돼요. 그러니까 신랑이 운전하면 저는 맨날 충전국밥 어플에 들어가가지고 그 도착지 주변, 아니면 가는 길 주변, 아니면 돌아오는 길 주변에 있는 충전소를 검색해서 후보 3가지 정도를 찾아놓고,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언제 어느 시점에 충전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돼요.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놔야지 우왕좌왕을 안 하거든요. 카라반을 달고 있으니까 어디 잠깐 정차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. 정말 대형 주차장 아니고서야 들어가서 찾아보는 게 힘든데, 가는 길에 그래서 그거를 빨리 찾아놔야 되거든요. 안 그러면 계속 정처 없이 그냥 목적지 없이 계속 길을 달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. 저희가 이제 한 30% 남았을 때 여기 휴게소에서 충전을 해야겠다 하고 들어가 보면 요즘에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충전하려고 줄을 서 있으세요. 저희가 처음에 샀을 때는 줄을 서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이제 충전을 하려면 줄을 서야 돼요. 그러면 또 그 줄 서 있는 시간은 또 추가예요. 추가로 보통 2-30분이야.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내연기관들은 주유하면 바로바로 그 회전율이 빠르잖아. 맞아. 나가는. 근데 이제 전기차는 좀 오래 있어. 한 차가 있으면 한 30분 이상. 그리고 그래서- 이제 충전소, 휴게소에 있는 충전소 보통 6개, 많으면 6개, 적으면 4개, 뭐 이렇게 있는데,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많은 데로 가요. 충전기가. 왜냐하면 꼭 한두 개 고장나 있어. 고장나 있어서 쓸 수 있는 거는 2-3대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줄까지 서 있어. 그럼 이제 여기 휴게소는 안 된다, 다음 휴게소 가자 하려고 했는데 다음 휴게소까지 갈 수 있는 전기가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20-30%밖에 안 남았다. 그러면 다음 휴게소까지 못 가고 그냥 거기서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거죠. 이제 팁이 생겼어요. 그래서 저희는 20-30% 남았을 때 충전소를 안 들어가고 40% 남았을 때, 40% 정도 남았을 때는 무조건 휴게소에 들어가요. 그래야지 내가 그 휴게소에서 충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모르거든요. 줄을 서 있을지 줄을 안 서 있을지 이거는 어플에 나와 있진 않으니까. 사용 중이다, 사용 중이지 않다 이것까지는 어플에 나오는데 줄 서 있다 이거는 안 나오니까 이거는 가봐야 아는 거잖아, 그 휴게소에.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, 여러분. 도윤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멀미가 처음에는 많이 났었어요. 이거는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라면 다 느끼는 부분인데, 저는 제가 레일을 타면서 운전자인데도 멀미가 처음엔 나더라고요. 회생제동이 처음에 조금 멀미가 났지만 지금 어느 정도 길들어지니까 그나마 좀 낫지. 그래도 컨디션 안 좋은 날엔 멀미가 난다. 조금씩. 견인 전비 그 카라반을 딱 다는 순간 연비가 이제 되게 난 운전 열심히 해가지고 4까지 5까지 올렸는데 갑자기 2.5, 2%, 2.2, 2.6 그 사이. 그냥 반토막. 거진 반토막이지. 어. 근데 이제 뭐 정속해서 가도 속도를 많이 안 내도 한 2.6 최고 잘 나온 게. 겨울에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게, 추워서 전기가 많이 충전도 거리도 많이 짧아지고 충전도 덜 되고 충전도 그 소모량도 빠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비도 안 좋아지고.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히터를 끄게 됩니다. 막 점점 이게 눈에 너무 보여. 뚝뚝뚝뚝. 히터를 껐다 켰다 이렇게 되는 거야. 근데 어떻게 보면 껐다 켰다 하는 게 더 전비에 안 좋을 것 같아. 그러니까 계속 그런 줄 알면서도 이게 전비가 떨어진 게 보이니까 사람인지라 이게 끄게 되더라고. 그치. 순간적으로. 여름에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휴게소까지 아직 거리가 남은 거예요. 그래서 에어컨을 끄고 간 적도 있어요. 그리고 타이어가 은근히 이게
EV9이 후륜이잖아. 거정 어떻게 보면 전륜이 아니고. 그러다 보니까 뒷바퀴를 한 15,000km에 갈았어. 한 저희가 여름 때? 크리스마스쯤에 차를 받았는데 여름 안 돼서 뒷타이어를 교체했어요. 근데 그때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마모가 너무 마모 돼가지고 너무 됐어. 홈이 거의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 간 계기가 빗길에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카라반을 달고 근데 가야 되는데 차가 뒤뚱뒤뚱 거리는 거야. 그래서 이거 좀 뭔가 잘못됐는데 했는데 보니까 이제 뒷타이어가 마모선이 많이 달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갈았지. 뒷타이어를. 그거는 진짜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. 그 지출을 타이어. 했지. 예. 그래서 원래 저희가 그때 그 영상을 다 찍어놨었거든요. 근데 그 메모리 카드가 고장 나는 바람에 업로드를 못했어요. 그리고 이거는 그냥 소소한 단점인데 비 오면은 후방 카메라 있는 부분에 물이 튀어가지고 후진할 때 그 카메라에 얼룩 때문에 뒤에가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. 카메라가 이게 좀 낮게 달려 있더라고. 위에 좀 위에 달려 있으면 이게 그나마 물 튀고 했던 게 좀 안 묻을 텐데 좀 이것도 좀 짜증났어. 운전하면서도. 근데 오늘 보니까 레이도 그러더라. 레이도 조금. 근데 EV만큼은 아니야. EV는 진짜 심했어, 그게. 아예 안 보일 정도니까. 그치. 220V가 이 뒤에밖에 없잖아. 이게 제일 아쉬워. 저 앞쪽에 있으면 그치. 가습기 켤 때 멀티탭을 안 가져와도 되는데 이 밑에 하나만 해줘도 이거 밑에 센터 콘솔에 하나만 등급이 낮아서 없는 건가? 하부에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조금 울퉁불퉁한 길, 그치. 강가 이런 데는 조금 피하게 되더라고요. 배터리 하부에 충격이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곳은 피해서 가야 된다는 것도 단점 중에 하나다. 맞아. 실내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거, 차박할 때. 뭐 스타리아처럼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안 박스카 되니까.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앉아서 뭘 하기는 좀 남자는 애매하다. 못 하고요. 여자도 이제 조금 숙이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. 키 크신 분들은 좀 애매하다. 저희가 생각하는 단점 이 정도? 단점은 이 정도. 전기차는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처럼 매주 밖에서 충전을 물려야 되는 상황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게 저희가 한번 충전기 이슈가 있었잖아요, 여러분. 횡성 휴게소에서 충전기 안 뽑혀가지고 휴게소에서 5시간 고립이 된 이후로 바닥에 버려져 있고 깨진 것도 되게 많고 밖에 있는 이런 충전기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사용하는 거 말고 차라리 자기 충전기로 충전을 유럽처럼 한다고 그런. 자기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꽂는 게 훨씬 낫겠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여행을 가서 휴게소 또는 밖에 있는 충전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집에서 매일 충전을 하고.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처럼 매번 밖에서 충전을 하면 아무래도 차에 데미지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다양한 지역의 충전기들을 봤잖아요. 그러면 시골 도시 외곽인 곳은 가면 100% 거미줄이 있어요. 거미줄, 거미줄, 나방 벌레, 죽은 거. 곤충 그런 게 충전기 안에 너무 많고 그치. 그걸 무조건 에어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쏘고 후레쉬 비춰서 확인을 하고 그러고 꽂지. 그러고 했어요, 저희가. 그 사건 이후로.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 전에는 그냥 꽂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게 있었어도. 그러니까 이렇게 매번 나가서 차에 손상이 갈 수도 있는 일을 매주 자주 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시내 주행 위주면서 출퇴근 용도면서 그냥 집에서 집밥을 물릴 수 있는 분들이 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저희 생각에는. 우리가 전기차를 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저희 집 앞에 충전기가 있는데 저희 거 커넥터를 꽂아서 충전하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이 쓰던 그런 공용 커넥터가 아니라 저희 거를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개인 거를 쓰지. 네, 관리가 잘 될 수밖에 없지, 그거는.
한 대는 내연기관이 있어야 된다. 그리고 이게 한 5시간 동안 우리가 그 충전기 때문에 애먹어서 5시간 동안 밖에서 있을 때 나는 내가 뺐잖아, 그것도. 커넥터를 잡고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때 좀 위험했었어. 배터리 온도도 올라가고 그때 조치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. 그러니까 이제 아직 전기차에 대한 이런 기술력이나 그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. 아직까지는. 그런 뭐 충전기 회사나 여기 뭐 전기차 회사나 결국에는 뭐 견인차를 불러도 와서 하는 거는 힘으로 제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.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아직 그런 그 전문성이 좀 사고 대처에 아직은 좀 대한 떨어진다. 그 길에서 보내는 시간 힘든 거에 대한 그게 계속 쌓이고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빵 터져버린 거지. 그치. 카라반만 달지 않으면 그렇게 전비가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사실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저희는 카라반을 견인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. 왜냐하면 충전할 때마다 뗐다 붙였다 하는 걸 떠나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더 많은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던 거지. 저희가 생각하는 장단점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주에는 충전기 안 빠졌던 그 이슈에 대한 2번째 이야기 영상을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폴딩 끝. 평탄화 할 것도 없어, 그지? 이건 평탄화도 근데 약간 완전 평탄화가 아니고 살짝 이쪽이 위로 올랐는데 이거를 나중에 커스텀 할 수 있대. 완전 평탄화 시트를. 근데 괜찮았어. 그거 안 해도 그냥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충분히 잘만 했어. 위를 고. 근데 한 번도 우리가 이걸 안 해봤어, 그지? 여기서 뭐 먹고 할 때 테이블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. 자,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이 정도면 괜찮잖아. 와, 왜 우리 이걸 안 해봤을까? 이게 진짜 좋은데 이게 스위블 시트가 되는 거면 이렇게 해도 그지, 4명이서. 4명이서 이렇게 근데 스위블 시트가 있어? 있지? 더 있지. 높은 등급은? 있지. 이것도 충분해. 차박하기도 딱 좋고. 이 정도면. 뒤쪽에도 이렇게 공조 할 수 있어서 차박할 때 음. 좋아.